안녕하세요. 혼자 일해요의 글쓰는 풀 동거 엄마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들의 공통 관심사인 출판, 글쓰기,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릴 건데요. 저 사실 조경화 작가님을 소개를 받고 책을 읽은 다음에 완전히 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스릴러, 미스터리 이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문학을 볼 때도 저는 사실 재미있으면서 짜임새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작품들을 만나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가님이 스릴러 미스터리를 그렇게 섞은 작품을 좀 내놓으시는 걸 보고 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한몫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거를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뭔가 작가님이 기존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따뜻하고 훈훈하고 약간 이런 작품 쓰실 것 같은데 뭔가 매운맛, 서늘한 맛 이런 작품을 쓰시니까 더 놀란 부분들도 사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품을 쓰실 때 그런 장르를 조금 좋아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그런 장르의 작품을 쓰시게 된 이유가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소설이 사실 장르 소설이긴 한데 사실 막 정통적인 스릴러나 미스테리하고는 또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구성을 약간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소재 자체도 그런 쪽에 가까운 장르 쪽에 가까운 소재를 써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제가 막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되게 짧은 글들을 써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짧은 글이 그러니까 만약에 A4 용지 한 장짜리 글이면 이게 나중에는 10장이 되고 거기서 또 내가 더 살을 붙여서 중편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글을 처음에 습작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약간 구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문학이나 이런 건 어차피 제가 뭐 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사실 내가 뭐 막 그 단어 하나하나에 막 그렇게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문학을 따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제 드라마 기초반 같은 거를 들었었어요. 들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서 스토리텔링 특강 같은 거 듣고 거기서 이제 약간 실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구성력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게끔 쓴다. 근데 이제 그게 대단한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생님들 얘기할 때 처음 글 쓰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스토리 라인이라던가 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뭔가 그냥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에 관심이 더 많았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근데 그게 책 찾아본다고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그런 거에 좀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그럼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장르 문학 쪽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신 건 어떤 건지 아는 게 왜 저희가 시놉시스 같은 거 쓰잖아요. 네네네. 그 로그라인 같은 거 짤 때 한 줄이라든지 한 장짜리 시놉시스는 아주 기똥차. 근데 이게 장편으로 못 쓰시는 분들 또 장편이 되면 이상해지는 다 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긴 흐름으로 갔을 때 그거를 맞아요. 구성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런 장르적인 특성이 있는 것들이 좀 어울리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느끼냐면 사실 저희 집에 뭐 프로파일링, 범죄 이런 책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약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집에 보면 뭐 살인, 뭐 범죄 제목이 다 꽂혀 있는 책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둘러싸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뭔가 이야기가 있고 전개가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건데 사실 작가님을 보고 죽음, 살인, 복수 이런 키워드랑 매치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 원래는 아예 그런 키워드에는 조금 관심이 없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이 작사였고 저도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는 감성적인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글들이 되게 막 이렇게 약간 중2병 같은 약간 그런 감상적인 글들을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스토리텔링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글 쓰는 사람은 일기를 쓰면 안 되고 편지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기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감정이 듬뿍듬뿍 들어가는 뭐 스토리라인 상관없이. 근데 편지는 누군가한테 내 어떤 이야기나 내 안부나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똑바르고 음. 정확하고 음. 구성력 있게 써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여태까지 썼던 글들은 다 일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획서나 어떤 누구한테 이메일을 쓰거나 이럴 때 업무적으로 했을 때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고 뭔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이 굉장히 심플하고 전달력이 높고 구성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글을 좀 이런 식으로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쓰되 이제 재미를 위해서는 이 구성을 좀만 다르게 하면은 그러니까 플롯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만 다르게 하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무시한 아니면 이런 편지를 쓴다 했을 때 재밌는 요소가 뭘까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소재들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궁금하게 만들 때는 사실 그런 요소들이 사건이 벌어져야지. 사건이 크게 빵빵 터트려줘야지 궁금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글들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좀 약간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런 키워드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쓰실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 작가분들이 로맨스를 더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로맨스 DNA가 없더라고요. 보세요? 되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없고 이게 남자 여자가 나타나면 사랑을 한다, 뭐 썸을 탄다, 연애를 한다 이런 걸 상상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만났다, 결혼한다, 끝. 그래서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고 뭐 설레는 것도 없고 그런 거 간질간질한 것도 좀 아니 근데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DNA가 없어요. 아니 저는 제가 그런 걸 못 보겠어요. 제가 오글거려서 못 보겠고 저도 이런 사랑 얘기나 그런 감성적인 글을 이제 제가 노래 소설 같은 경우는 소재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썼었는데 짧은 글도 근데 그런 거는 다 이별이나 짝사랑이나 이렇게 좀 아픈 걸로만 쓰지 이상하게 그 말캉말캉하고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DNA가 저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장착이 안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별 후에 그 말랑말랑한 감성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별하면 술을 마신다. 처참한 거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아쉽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키워드가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때문에 선택을 하셨지만 거부감이 없는 잘 맞는 그런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떤 글을 쓰는지 모르셨다가 30신 과자차 시점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 놀라셨어요. 오. 사람 죽이는 장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어떻게 너 안에 이런 게 있었냐고. 되게 어머니가 저를 약간 다르게 낯선, 보셨구나. 그리고 복수전자 나왔을 때는 저희 이제 막내 이모가 넌지시 밤에 전화가 왔어. 경아야. 그래서 너 이제 이런 글은 안 쓰면 안 되니? 좀 따뜻하고 밝고 그런 글을 써주면 안 되겠니? 막. 다른 예시이긴 하지만 호러 쓰시는 정건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호러 소설을 쓰시고 책 표지를 보면 이거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망설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따뜻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는 달변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저도 한번 지금 제 가방에 갖고 온 자살의 역사 이런 거 그런 거라서 놀라는. 약간 제가 약간 그런 거와 관련된 또 글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건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따뜻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질문을 조금 드릴 건데요. 아까 분명히 재능이 없다고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아두셨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문학상 우수상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식 등단 이런 걸 나누는 거를 굳이 따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데뷔를 정식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문청들이 꿈꾸는 게 또 공모전 수상을 통한 데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응모하실 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촉이 조금 오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공모전을 어떻게 조금 응모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저도 직장 생활 하다가 작가라는 사실 어떤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등단이라는 걸 해야지 작가 소리를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 몇 년 동안 회사 그만두고 작가로 등단하기 전까지 글은 혼자 막 쓰지만 이게 뭔가 내가 어디 가서 너 뭐하니 그러면은 타이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막 같이 다닐 때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어떤 프로젝트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분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할 때도 어디 가서 제가 소개를
백수라고 할 수는 없고 막 작가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공모를 해서 뭔가 그래도 등단 어떤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등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시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그 어떤 카페가 있어요. 등단하기 위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단편부터 시작해서 공모전만 이렇게 계속 소식이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응모할 수 있을 만한 공모전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해는 거기에 맞는 글을 써서 이제 다 응모를 해봤어요. 근데 응모를 해보면은 뭐가 좋으냐면 그러니까 뭔가 목표나 마감이 생겨요. 맞아, 데드라인 딱 예, 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글쓰기가 되게 힘든 게 데드라인이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때까지 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초고를 쓰고 이때까지 퇴고를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생기거든요. 계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몇 년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단편 같은 경우는 유명한 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어떤 문예지나 이런 데서는 당선도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문예지 같은 거 했었는데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 군데를 응모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했었고 세계문학상 같은 경우가 가장 문학적이지 않고 좀 장르 소설이 제일 많고 아 내가 제일 부벼보기에 가장 적절한 문학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이제 세계문학상 같은 경우는 두드려 봤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출신 작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실 이렇게 몇 년 응모를 하다 보니까 그 문학상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떨어져 보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들의 글을 보면 대강 그 문학상이 뭘 원하는지가 심사평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래도 이렇게 세계문학상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그래도 와서 다행이었죠. 그러면 이거를 내셨을 때, 아, 이거 이번에 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 같은 것도 좀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그 처음 당선된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먼저 처음 썼던 장편이거든요. 오.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그거를 한 지가 취재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것도 사실 작은 노래소설에서 출발을 한 건데 다 해놓고 캐테고리를 계속 하니까 이게 재밌는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밋밋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편을 할 때 제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시점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뭔가 톤이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사람의 시점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1인칭 할 거냐, 3인칭 할 이게 거냐. 사실 뭐. 단편이나 짧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장편은 해야 할 이야기도 많고 내가 봐야 되거나 뭔가 확대해서 써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 시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글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주는. 많이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사실 1인칭 시점으로 했었어요. 태호의 시점으로 처음엔 했었다가 근데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사이코패스의 아들이 어떨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1인칭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근데 아 그러면은 얘 시점만 감추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다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구성을 확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일기가 아니라 편지가 되더라고요. 뭔가 그 단서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할 때 이거는 꼭 세계문학상에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계문학상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글이 아직은 비문도 많고 되게 글을 잘 못 써서 사실 이렇게 막 문학 전공하신 분들처럼 못 써서 약간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 이런 거는 세계문학상이 좋아할 거야 해서 했는데 돼서 너무 다행이었죠.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그 시점을 바꾸지 않았으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속 가다듬으면서 네네. 좀 내가 마음에 드는 구성을 찾았기 때문에 네네네. 낼 때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감 정도는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연락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엄마 생일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야, 이거 완전 스토리 나오네. 엄마 미역국 끓이고 있었네. 기자분이 전화하셔서 지금 막 그게 끝났는데 심사가 끝났는데 조영아 씨 작품은 우수상으로 됐다고. 그래서 내일 바로 나오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만세를 부르고 막 했는데 저는 근데 그 내일을 나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터뷰 할 게 있고 뭐 그런 거 할 거 있으니까 그냥 나오라고 약간 하더라고요. 사전 미팅처럼. 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영하 16도 막 이런 날이라서 진짜 롱패딩 패딩. 입고 이러고 그냥 푸시시 딱 갔는데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진은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우수상 이제 3분이 받았어요. 우수상 2개랑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분들 만나서 미팅하고 그래서 진짜 되게 꿈 같았어요. 약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심사하시는 분들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수상할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약간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글이나 이런 건 부족한 것 같은데 영화적 구성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 분들도 막 세계문학상은 다 문학 그 소설가들이 아니라 그 영화 쪽 관련자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작자분들이 2분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작품을 되게 미셨다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상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서 짜릿했던 네, 순간. 약간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네네. 계속 이러한 공모전을 챙겨서 계속 응모를 하다가 이 작품이랑 어울릴 것 같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응모를 하시고 되신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엔 떨어지는 경험들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계속 떨어졌죠. 근데 그때는 조금 어떠세요? 사실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데드라인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내긴 하지만 사실 떨어졌다는 걸 알면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사실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멘탈 관리 같은 거 좀 하셨어요? 그게 이제 멘탈 관리라기보다는 그러면 바로 태거에 들어가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오. 바로 태거에 들어가거나 이제 뭔가 보완을 그래서 다시 딱 보면 제가 봐도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 3, 4년 동안 계속 공모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단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퇴거를 제일 많이 한 작품이 다 당선이 됐어요. 요것도 약간 꿀팁 네, 같은 네, 거네요. 이게 정말 저같이 이렇게 재능이 많이 없는 분들은 퇴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같은 작품인데 퇴고를 안 하고 냈어. 그러고 나서 퇴거를 계속 안 하고 내는 경우가 그런 있나요? 경우는 없는데 퇴고를 하고 냈어. 네네. 그런데 이제 공모전을 몇 번 돌면서 계속 퇴고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작품일지라 할지라도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제가 됐던 게 그런 거죠. 아. 이거 같은 경우도 다른데 여러 군데 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딱 그 시점 바꾸고 퇴고를 많이 해서 나온 게 그나마 그래도 작품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퇴고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조금 질문 드려볼 건데요. 사실은 데뷔도 어렵지만 데뷔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2편의 작품을 조금 출간을 하셨고 이제 또 새로운 작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집필 중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전업 작가로서 이제 본격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조금 느끼시는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또는 뭐 거꾸로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즐거운 점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어디 가서 작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창피하지 않고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저도 처음에 당선됐을 때 다음 작품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상 받고선 그 선배 작가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술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얘기해요. 야, 출판사 믿지 마라. 이게 사실 계속 작가 활동을 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3일째 관찰점이 우수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책이 잘 나갔어요. 네, 그래서 2세까지는 그래도 나가가지고 다음 작품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음 작품. 그래서 복수전자를 냈는데 복수전자는 조금 결과가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복수전자 얼마나 재밌나요? 복수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고요. 여러분 SBS에서 한 드라마 모험택시 기억하시죠? 그런 느낌의 아주 쫀득쫀득하면 예, 예. 스릴 넘치는 작품입니다. 네, 지금 당장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장바구니에 넣어두시고 근데 이제 다음 작품도 제가 이제 낼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쓰고는 있는데 그게 가장 사실 작가로서는 다음 작품을 낼 수 있을까가 가장 또 지금 사실 출판 환경도 안 좋고 어렵고 코로나19도 네. 그리고 약간 이 출판 사업도 막 다른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이 있고 막 그래서 힘든데 그래도 제가 좋은 작품을 쓰면 그래도 요즘은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래도 내가 발표를 할 수 있는 루트들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출판을 못할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열심히 쓰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업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쭉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좀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해소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경아 작가님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찾아갈 테니까 많은 관심, 그 다음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 일에 위해서 준비한 홈터뷰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게스트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